안녕하세요, 김동호입니다. 오늘은 입술에 대해서, 입술 구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. 얼굴만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키워드를 잡고 설명하는 게 더 효과가 좋고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입술 부분적으로 초이스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입술 사실 그냥 그리면은 편하게 그릴 수 있는데 막상 잘 그리려고 입체감 있게 하려고 하면 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입술이에요. 기본적인 구조를 볼 텐데 윗입술은 약간 그 병풍 있죠. 이렇게 세워놓는 병풍. 지금 꺾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래 입술은 땅콩 생각하시면 돼요. 땅콩. 좀 부풀어 있는 땅콩. 그래서 가운데가 좀 홈이 있고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오게. 얘는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꺾인 애가 이렇게 합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아랫입술은 좀 튀어나와서 밑에 음영이 잡힌다는 거. 또 윗입술의 윗부분은 이 인중 있죠. 인중 자리도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.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여기서 더 단순하게 한번 적용시켜 볼 거예요. 이런 식. 이런 식.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고 입 양 끝은 항상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홈이 파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되셨죠? 또 입술이 튀어나와 있고 이빨은 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느끼면서 그랬어요. 정확히 뭐 표현할 수는 없어요. 어차피 정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앞뒤 간의 간격을 찾아준다는 게 쉽진 않지만 입술은 이빨보다 더 튀어나와 있다. 그래서 좀 깊이감이 생기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각도가 틀어졌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. 그때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는데 조금씩 틀어볼게요. 이쪽으로 틀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이 좀 짧아지고 오른쪽이 길어지게 돼요. 그죠?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.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. 더 옆으로 가면은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쪽의 각도 차이가 좀 나죠.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각도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근데 더 옆으로 돌렸을 때는 조금씩 얘기가 달라집니다. 이렇게 엇각이 생겨요. 각이 이런 식으로. 지금 보면 이쪽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. 여기는 더 날카로워집니다. 이런 느낌이 되죠. 이때 주의할 게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좀 더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더 옆으로 가면은 그 각도가 더 심해져요. 이런 식으로.
이해되시나요? 그리고 입술이 좀 튀어나오게 되고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겠죠. 더 심해졌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입술의 모양 도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변해가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그려보면은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고 안에 입술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또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알려드려 볼게요. 이쪽 부분 있죠. 이쯤에서 볼륨감이 좀 극대화가 되면서 입꼬리 부분에서 막 죽어요. 볼륨감이. 여기에 대한 볼륨감을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. 이런 데 뭐 하이라이트도 있을 것이고. 자, 여기서는 짧아지고 꺾이는 거 표현해주고 올라가고 조금 그릴 때 되게 예민해요. 좀만 틀려도 입체감이 확 깨지는 게 입술 구조라서 여기랑 이쪽 부분이 이제 볼륨감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. 좀 이해가 되시나요?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괜찮은데 이제 이 세 번째부터 되게 까다로워져요. 이런 각도의 경우는 저는 사진이나 이렇게 창작으로 막 그려보기보다는 실제 사람의 입술을 보고 뭐 옆에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애인이 됐던 그 입술을 진짜로 보고 한번 구조를 계속 관찰하고 외워서 이해해서 그리는 게 좋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좀 이런 각도가 이제 생기고 있죠. 이제 이쪽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.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좀 뭔지 아시겠나요? 이게 아랫입술인데 아랫입술입니다. 요 입 꼬리 넘어가기 전에 이쪽 부분이 볼륨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. 그렇다는 건 입꼬리 갈수록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. 요거를 잘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. 이해되시죠? 여기가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더 옆으로 가면
이런 식으로. 이 입술 각도에 따라서 이 볼륨감만 좀 이해해주고 이 중심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것만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했다기보다 적용을 해서 일반적인 드로잉을 한번 해볼게요. 입술의 요 꺾이는 부분, 요 튀어나온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잘 챙겨서 주면은 좀 생동감이 생깁니다. 그리고 입술이 평소같이 이렇게 살짝 벌리고 있거나 다물고 있을 때는 굴곡이 생기지만 씩 웃고 있거나 입을 다물고 어쨌든 딱 웃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입술의 굴곡이 없어지게 돼요. 입꼬리를 좀 잘 잡아주시고, 이제 표정 강의는 이제 전에 조커 얼굴 그리기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납작해지면서 어떤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. 튀어나온 게 더 없어지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좀 두꺼운 입술을, 여자가 할 때 두꺼운 입술 그리는 거를 좀 이렇게 즐기는 편이에요. 정면 얼굴 그릴 때에도 끝에를 이렇게 올려줍니다. 항상. 그 미세한 굴곡들의 변화들을 잘 표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. 얼굴 표현이라는 게, 인체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. 그래서 어떤 동양적인 얼굴보다는 굴곡이 좀 심한, 굴곡이 확실한 서양인의 얼굴, 또 입술을 연습하고 싶으면 입술이 좀
두툼한 도톰한 그런 캐릭터. 어쨌든 손을 또 연습하고자 할 땐 손의 골격이랄까 이런 구조가 좀 더 확실하게 보이는 형태들을 많이 연습해 주는 게 당연히 공부가 더 잘 되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또 캐릭터 하나를 그려봤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역시 입술의 각도에 따라서 좀 연습을 해주는 거.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그려볼게요. 좀 더 만화적인 표현을 써보자면 이 입술의 각도 있죠. 이런 거를 잘 살려주면 이제 좋다 이 말이었습니다. 각도만 잘 잡아줘도 단순하지만 디테일한 깊이가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어쨌든 우리 모두 현실적인 그 구조에 입각해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. 오늘 입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